Garamsam. 자, 지난 시간에 단원 종합 학습 정리까지 이제 수업을 했죠. 단원 학습 평가에 대해서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풀어오라고 선생님 과제를 내줬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학습 평가는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꼽아서 서술형과 그리고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추린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속재료 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이거 뭐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열 처리 선도를 한번 볼게요. 열 처리 선도는 온도와 세로축 온도와 가로축 시간으로 돼 있죠. 시간. 자, 열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열 방법, 그리고 유지 시간, 그리고 냉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도시화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여기서 꼭 도시되는 세 가지가 바로 열 처리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죠. 즉 가열, 유지, 냉각의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이제 열 처리 3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열 온도, 유지 시간, 냉각 방법, 이게 열 처리, 금속 재료 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메탈 액체 금속은 천연 금속인 지르코늄에 어떤 요소를 합금한 건가? 아까 앞에서 이제 심화 자료에서 볼 수가 있었죠. 티타늄이랑 구리랑 니켈이었죠. 자, 리퀴드 메탈은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리퀴드 메탈은 결정이 성장하기 전에 성장할 새가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냉각을 해줘서 결정이 생성되기 전에 응고를 시킨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비정질이죠, 비정질. 비정질이기 때문에 이제 결정 성장에 의한 그러한 이제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앞장에 이제 선생님 생각열기에 설명했던 거를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르코늄을 이제 티타늄, 구리, 니켈을 첨가한 이 합금을 리퀴드 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열 처리의 목적을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철강의 기본 4대 열 처리에 대해서 요약하고 설명하라고 이제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에 용어를 한번 영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불림은 노멀라이징이죠, 노멀라이징. 풀림은 어닐링. 담금질은 퀸칭. 뜨임은 템퍼링이 되겠습니다. 템퍼링. 목적하기 전에 한번 하는 방법 한번 요약해 볼게요. 불림의 핵심은 일단 뭐 가열 방법은 다 대동소이하죠. 뜨임만 재결정 온도 이하로 가열하고, 불림, 풀림, 담금질. 일단 풀림과 담금질은 똑같죠. 가열 온도가. 아공석일 땐 A3, 과공석일 땐 A1에서 직상 30에서 5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해주고, 불림은 아공석일 땐 A3, 과공석일 때는 ACM선의 그 위에 30에서 50도에서 가열을 해주고서 뭐 오스테나이트 화해를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뒤에 냉각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열처리 성질이 달라지고 목적이 틀려집니다. 이제 일단 불림은 어떤 냉각을 하지? 일반적으로 공냉을 하죠. 공냉. 풀림은 노냉을 합니다. 노냉. 즉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선행. 담금질은 급냉을 하죠. 급냉. 순행을 하는 순행. 바뀌었네요. 순행, 급냉. 뜨임은 공냉을 할 때도 있고 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냉을 합니다. 자,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림은 말 그대로 노멀라이징, 노멀하게 간다.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다. 라고 해서 조직의 균질화와 가공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노멀라이징.
풀림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이제 소성 가공이나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단단해. 그러기 위해서 이 단단한 걸 좀 풀어주고 연화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후공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풀림이죠. 그래서 주 목적이 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화. 풀림은 굳이 말하면 정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균질화. 당금질은 내가 경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게 당금질인데 당금질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뜨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뜨임은 잔류응력도 제거하고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켜서 인성 부여를 하는 열처리입니다. 유일하게 체결 정도 아래에서 한 게 뜨임입니다. 뜨임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만 있지만 일반적으로 열처리 기능사 시험에선 고온 뜨임이랑 저온 뜨임을 하죠. 고온 뜨임은 한 550에서 600도, 저온 뜨임은 한 250에서 한 300도 내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랑 같이 목적을 좀 이해를 해야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속의 결정격자 세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결정격자 종류가 세 가지죠. 뭐뭐 있죠? 제일 단단한 거, 일반적으로 강도가 좋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게 BCC, 전열성이 좋은 FCC, 그리고 특유의 성질을 지니는 HCP가 있습니다. 자, BCC, 우리말로 채심이라고 하죠. 채심. 채심 입방격자. FCC, 면에 있는 면심. 뭐가 면에 있습니까? 이제 원자가 면에 2분의 1이 분포하고 있죠. HCP는 조밀 육방격자. 세 가지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일단 알고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따른 성질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BCC는 체밀충진 구조라서 충진율이 74%. 아니죠. 면심이 이제 체밀충진 74%, 채심이 68%, 조밀육방 74%. 근데 이 면심은 이제 체밀충진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열과 아랫열이 슬립을 일으키기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심은 상대적으로 전연성이 띄는 슬립이 잘 용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연성이 띄는 알미늄이나 구리나 뭐 이런 전연성이 훌륭한 이런 재료들이 대부분 면심 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채심은 조밀하진 않고 약간 이렇게 원자들이 설렁설렁 띄어져 있는 사이에 윗열과 아랫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레이어와 이쪽 레이어가 서로 슬립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죠. 뭐 사포로 치면 얘가 300번 사포라면 얘는 한 100번 사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00번 사포, 100번 사포는 서로 두 장의 사포를 엇갈리기가 마찰력이 굉장히 크겠죠. 즉 슬립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고 강도가 좋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알파 처리라든지 티타늄 이런 재료들이 채심 격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밀육반은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조밀육방을 이루고 있는데 가공성이 좀 떨어지고 쌍정의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잘 염두해서 이제 물론 뭐가 채심이고 뭐가 면심이고 뭐가 조밀육방인지 모든 원소를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격자마다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그 금속의 성질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거 기능사에 접목하면은 기능사 문제에서 다음 중 BCC 구조의 금속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을 때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BCC와 FCC, HCP의 종류를 그 금속에 소속된 금속을 이제 성질을 통해서 분류하는 연습을 이제 해보세요. 아, 이거 티타늄 아닙니다. 이제 BCC에서 티타늄이 아니라 텅스텐이 대표적인 BCC 금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상변태를 이용하여 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변태가 없기 때문에 열 처리가 어려운 금속, 변태가 없으면은 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냐? 그 변태에 의한 조직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각 조직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러한 성질로 그러한 이제 각 조직이 띠는 성질을 잘 활용해서 이제 발현시켜서 내가 원하는 성질을 구현하는 게 열처리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텅스텐은 변태가 없습니다. 변태가. 철, 코발트, 비스무스, 탄소광은 변태가 있어서 그 원하는 이제 그 성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한 조직을 구현하고 그렇게 해서 열처리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는데, 이제 텅스텐은 그러한 변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처리가 어려운 금속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텅스텐은 굉장히 고융점 금속이죠. 한 3300도씨의 3300도씨의 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텅스텐을 주조를 통해서 어떤 재료의 형상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텅스텐은 소결하죠, 소결. 그것도 이제 분말야금을 합니다. 분말야금에 의한 소결로 텅스텐을 주로 가공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텅스텐은 우리말로 하면 중석이죠, 중석. 한자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상온에서 무슨 구조죠? 상온에서 그쵸, 채심이죠, 채심. 채심, 입광, 격자, 즉 BCC입니다. BCC나 910도씨 이상에서는 910도가 뭐죠? A? 3변태에서는 뭘로 변합니까? 오스테나이트? 예, 이것도 맞는 말인데 결정구조상에서는 여기서는 격자 구조라고 써 있잖아요. 격자 구조는 FCC죠. FCC. 우리말로 면심. 면심 입방격자. 그리고 1400도 이상에서는 1400도 무슨 변태? 동소변태죠. 그쵸? A4변태 이상에서는 결정구조가 BCC. 다시 채심으로 바뀝니다. 결정 구조를 쓰라고 했어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알파 FE, 감마 FE, 델타 FE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결정 구조를 분명히 쓰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철의 종류를 써라 하면 알파, 감마, 델타를 써야 될 테고, 조직을 써라 하면 페라이트, 알파 페라이트, 여기는 오스테나이트, 델타 페라이트 라고 이제 기입을 해야겠죠. 자, 뭘 묻는지 확실히 문제에서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 배열은 변화하지 않고 강자성에서 상자성으로 자성만 변화하는 거. 그쵸? 자기 변태. 철에선 몇 도죠? 768도, 768, 763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 온도 근방에서 나오는 A2 변태, 자기 변태입니다. 강해 변태 중에서 A0도 가끔 나오죠. A0는 얘도 자기 변태인데, 뭐의 자기 변태? FE 3C, 즉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가 A0. 강의 자기 변태는 A2 변태, 768에서 763, 순철의 자기 변태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포와 고용체로 다른 상이 석출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 재료의 강도 및 그 밖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처리. 과포와 고용을 의해서 이제 석출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그 강도 및 성질을 변화시키는 처리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시유입니다. 시유. 자, 과포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재료에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셀이. 결정질 재료는 이런 식으로 셀이 있고, 고용체가 이렇게 입계에
석출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조직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용한도를 넘어가서 그런 거죠. 뭐 소금물로 치면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액체 바깥으로 소금이 석출이에요, 정출이에요? 그렇죠. 액체니까 정출이죠. 정출돼 있는 현상이에요. 얘를 근데 소금물 더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소금이 용액 속에 더 용해가 되죠. 그렇죠. 그 고체도 마찬가지로 얘를 더 온도를 올려줘서 에너지를 가하면 용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고용한이 올라가요. 얘를 과포화 고용이라 하죠. 이런 처리를 무슨 처리? 용체화 처리. 용체화 처리. T5 처리라 하죠. T4 처리라고 하면 T4. 그리고 얘를 시간의 지나에 따라 얘가 어떻게 돼요? 다시 정출입니까? 석출입니까? 그렇죠. 고체니까 석출이죠. 그때는 처음처럼 입계에 석출하지 않고 입내에 석출하죠. 입내에 석출한 이 석출물들은 굉장한 강화제 역할을 하게 되고 고용 강화를 시키는 석출 경화가 되는 거죠. 석출 경화. 이거를 이제 CO 처리라고 합니다. CO. T5 처리. T4, T5 이거 같이 해주는 걸 T6 처리라고 하죠. 자, 과포 고용에서 석출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석출되는 CO 처리, 강도와 경도를 변화시키는 걸 이제 CO라고 합니다. CO. 이 CO 처리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에서 많이 쓰죠. 뭐 60계열이나 70계열, 드랄루민, 초드랄루민, 초초드랄루민 이런 재료들이 거의 다 CO에 의한 이제 뭐 합금 원소도 물론 알구마망이나 알구마망 이렇게 해가지고 첨가를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CO 처리죠. CO 처리에서 강도를 향상시킨 그런 재료인데 철은 CO 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처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됐죠. 그래서 나타난 강이 마텐사이트를 CO가 0으로 에이징입니다. 에이징했다. 마텐사이트를 어떻게 하다 에이징해서 됐다. 마텐사이트 자체도 강한데 얘가 CO에 의한 강화까지 됐어요. 굉장히 강했죠. 초강인강이 됩니다. 그래서 마레인진 강이 철강에서 이제 초강인강으로 CO 처리 효과까지 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의 질량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열 처리에 있어서 뭐 주조도 마찬가지지만 열 처리에 있어서 크기나 질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림을 봅시다. 한 요만한 재료랑 봤을 때 요 중심부랑 표면이랑 다르겠죠? 뭐가? 가열되고 냉각되는 정도가. 그래서 가열되고 용각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열 처리 효과가 틀리게 됩니다. 이 작은 놈은 잘 되고 큰 물질은 상대적으로 열 처리가 덜 되겠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금 원소를 첨가하죠. 크롬이라든가 앞에 나왔죠. 이제 당금질성을 향상시키는 원소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질량 효과를 보존하죠. 즉 금속 재료가 크기나 질량에 따라서 표면과 중심거리가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 이걸 바로 이제 강의 질량 효과라고 하고요. 탄소강은 질량 효과가 크고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롬이나 이런 이제 그 당금질성을 향상시키는 원소를 넣어가지고 합금강은 질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앞전에 배웠던 챕터에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선생님이랑 이제 내용도 정리를 하고 단원 학습 문제도 대략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험 모두 다 잘 준비하고요. 이번 시험 쉽게 내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할 거예요. 예, 모두 다. 하지만 뭐 시험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제 실기 중심의 교과라서 여러분들도 열처리 작업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 토론 준비되어 있는데 그 토론도 열심히 하면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 열처리
금속 처리 1단원에 해당하는 금속 열 처리 기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